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가슴 설레던 데이트의 추억 모두들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애꿎게도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기 연인에게 폭력을, 그것도 상습적으로 휘두르는 걸 보통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죠. 최근에는 한 남성 연예인이 애인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가했다는 뉴스로 데이트 폭력 문제가 관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데이트 폭력,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이수종 교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데이트란 말은 낭만적인 말이고 폭력이라는 말은 참 선짓한다는데 이게 합쳐졌어요. 이 데이트 폭력이 의외로 우리 사회에 크게 만연돼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정폭력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폭력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트를 하는 과정 중에도 폭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데이트 폭력이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심지어 10명 중에 7명이 데이트 폭력을 겪었다.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던데요. 교수님, 일단 정확하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 그 통계치는 좀 약간 여러 가지 언어적 폭력까지를 포함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을 생각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처음부터 주먹질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 언어적 또는 심리적 폭력까지를 포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개념화가 있죠. 정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언어적인 폭력이라 하면 이제 욕설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또 문자로도 요새는 얼마든지 그런 잘못된 어휘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 심리적 폭력은 의심하고 뒤를 밟고 일거수일투족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폭력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네요. 언어적, 심리적 폭력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어요.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까지 그것이 일종의 나를 독점하기 위한 일종의 애정의 과시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반증으로 나를 독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이제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피해자도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서 폭력이라는 건 불가피하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안일하고도 좀 이렇게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이제 태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을 고백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사이인데 폭력의 정도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겠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랑의 상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폭력이 근절이 안 되고 지속되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또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즉시 또 사과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애정 공세를 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잠깐의 이제 착각이 상당 부분 폭력을 만성화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고 평소에 사랑을 고백한다고 해도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폭력이 반복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생각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만일 지속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 폭력적인 부분을 어떻게든 고치도록 본인들이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는 것은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그 폭력을 휘둘렸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처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처음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력을 이제 행사를 했을 때에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화가 더 커져서 헤어져도 사실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이별을 감수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는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제가 봤던 어떤 뭐 그 배우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사실은 데이트를 할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전히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아이를 출산하니까 아이들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초기에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수였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뭐 너무 지금 감정을 다스리기 힘들어서 욱해서 그랬다. 뭐 이렇게 변명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교수님? 그러나 폭력은 정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지시키는 것이 그 폭력 행사자를 위해서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이 데이트 폭력 문제를 고친다는 거 이건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에 눈에 보이는 멍자국에 대해서도 폭력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가족의 지원이 사실은 이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초기에는요. 가족의 지원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다 알리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또 그 가해 행위를 하는 사람의 부모님께도 알리시고 부모님들이 개입하도록 뭐 좀 이렇게 조언을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질병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 부분 관련성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취한 상태에서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알코올성 문제하고 관련이 높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틀림없이 치료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 폭력이라는 게 상당 부분 습성화되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구타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도구를 이용하는 폭력까지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가는 과정 중인지를 판단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럴 때는 전문가의 조언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네. 네.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연인 사이일 때는 데이트 폭력인데 이 상황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면은 또 다른 심각한 폭력의 양태로 그야말로 가정 폭력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네네. 지금 보면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같은 게 있어서 사실 부부간 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 수단이 있는데 데이트 폭력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보호를 못 받고 있는 형편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기껏해야 이제 남자친구의 폭력을 인지하고 헤어지자고 주장했을 때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일단 폭행이 있으면은 무조건 일단 관계를 진행되기 전에 단절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이제 피해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대부분 벌금형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종의 괴롭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을 신고를 해도 우리나라에는 반스토킹법이라는 게 없어서 그게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잘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기껏해야 한 몇십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는 게 다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폭력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보호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예, 그럼 그런 면에서 제도적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네, 스토킹을 막는 예방할 수 있는 법률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아니라도 그냥 단순한 위협 예컨대 뒤를 밟으면서 계속 만나자고 구애하고 괴롭히고 또 가족들에게도 해코지하고 이런 종류의 행위를 좀 막을 수가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토킹 행위를 그냥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동원을 해서 경찰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또 처벌 수위도 높이고 그럴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무엇보다 또 우리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이수정 교수와